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 해상도면 우리 군사 위성과 거의 동일 수준입니다. 미국 국가정찰국 분석관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정찰 위성이 고도 500km 상공에서 단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선명하게 식별해내자 미국, 일본, 중국이 동시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2시간마다 한반도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 체계. 이제 한국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를 지키는 하늘의 눈을 가진 나라가 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3조 원을 추가 투입해 위성 50기를 더 띄운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하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가정찰국 수석 분석관 앨리슨 하퍼입니다. 저는 워싱턴 DC 국가정찰국 본부 15층 회의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정찰 위성 425호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는 보고서가 제 앞에 놓여 있었죠. 이 정도 성능이면 미국 위성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건가요? 옆자리 분석관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이라고 해봤자 정치적 자립 시위용 정도로 여겼거든요. 4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제가 보기에 아시아 국가들의 우주 기술은 아직 미국에 한참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분석 자료를 들여다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cm 해상도라는 수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건 우리 군용 위성과 거의 동급 수준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료에 집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궤도 고도 500km에서 이 정도 해상도를 구현했다고요?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회의실 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관례적인 보고 정도로 여겼던 참석자들이 하나둘 진지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능력을 확보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테이블 위에 기술 분석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광학계 설계, 센서 사양, 데이터 처리 시스템까지 꽤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만든 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결과물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거든요. 센서 크기가 이 정도라면 제조 비용만 해도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한국이 이 위성 하나에 투입한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투자를 감행했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뜻이었죠. 이 위성의 궤도 패턴을 보면 한반도 전 지역을 24시간 경계할 수 있겠군요. 동료 분석관이 궤도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의 의도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 과시를 위해 위성을 올린 게 아니었어요. 하퍼 분석관, 동아시아 안보 담당으로서 직접 한국을 방문해주세요. 국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과연 그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단순한 시찰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국 위성의 실제 성능에 대한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떠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도착했을 때 박현우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맞이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신 앨리슨 하퍼 분석관님이시죠? 박현우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위성 기술을 직접 확인해 보러 왔어요. 인사를 나누고 나서 박현우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어요. 정확한 정보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먼저인가요? 박현우의 첫 질문은 저를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어요. 예상했던 기술적 브리핑과는 전혀 다른 시작이었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이 모든 판단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답하자 박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저를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위성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어제 오후 2시에 서울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서울 시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선명도였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번호판까지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30cm 해상도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어요. 민간 차량 번호판까지 식별이 가능하다니.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현우는 제 반응을 지켜보며 다음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건 2시간 후 같은 지역을 다시 촬영한 겁니다. 같은 장소였지만 차량들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2시간 간격으로 반복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시간 주기 경계 시스템이라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우리 위성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95분이 걸려요. 그리고 궤도 설계상 한반도 상공을 2시간마다 지나가도록 계산했습니다. 박현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했던 건 간단해요.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하늘에서 미리 지켜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현우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건 기술적 우월감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관제실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새롭게 평가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져온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들은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에 와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저를 더 깊숙한 분석실로 안내했어요. 출입카드를 2번이나 찍고 들어간 그곳에는 한국군 관계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 방어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나타난 건 북한 지역이었어요. 산악 지형 사이로 뭔가 인공적인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이건 지난주 촬영한 북한 지하벙커 입구예요. 보시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실제로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걸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니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중국해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푸른 바다 위에 중국 군함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함정의 갑판 위 장비들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혹시 우리 영해로 향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정보죠. 한국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공격적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방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해상보안청 관련 영상이에요. 세 번째 화면에는 일본 순시선들이 나타났어요. 독도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영토에 접근하는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이건 우리가 미군 위성으로도 이 시점에 못 잡았던 움직임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를 위협이나 도발이 아닌 평화로운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미군 위성으로도 이 시점에 못 잡았던 움직임입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말하자 박현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나라로 향하는 위험을 미리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고해상도 위성을 만든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을 구축한 거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미리 알아야 해요. 위험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박현우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저는 점점 더 감동받게 됐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평화적이고 방어적이었거든요. 우리는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박현우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진정한 안보란 게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를 갖춘 거였어요. 분석실을 나서며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평화를 지켜나갈 동반자였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녁 호텔방에서 펜타곤의 제이슨 콜린스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차를 계산해보니 워싱턴은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하퍼, 어떤가? 한국 위성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철학이에요. 저는 오늘 본 것들을 간략하게 보고했어요. 30cm 해상도, 2시간 주기 방어 시스템, 그리고 평화적 활용 사례들까지 말이죠. 철학이라고? 네, 이 기술을 오직 자국 방어와 국민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더군요. 콜린스 국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제 말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겠군. 자세히 보고 와. 앞으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 콜린스 국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특히 평화적 활용 방안에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지도 모르겠어. 방어 중심의 접근법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를 한국의 위성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박현우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어요. 혹시 이런 평화적 활용 노하우를 미국과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겸손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가 미국에 뭘 가르쳐 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서로 배울 수 있다면 좋겠죠. 그 한마디에서 저는 한국인의 겸손함을 느꼈어요.
분명 대단한 성취를 이뤘는데도 자랑하기보다는 함께 발전하자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물론 동맹국으로서 협력할 의향은 언제나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면 함께하고 싶어요. 박현우의 말은 정중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자신들만의 안전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의 장점이 있다면 작은 나라의 시각에서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일 거예요. 위협보다는 방어에 집중하죠. 저는 박현우의 겸손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근거 없는 자만이 아니라 진정한 철학에 기반한 확신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말이죠. 박현우의 제안을 들으며 저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동반자가 된 거였습니다.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기술을 절대 공격적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국민과 지역 평화를 위해서만 활용할 거예요. 박현우의 진솔한 약속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나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기술을 가졌지만 겸손하고 강해졌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박현우는 저에게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주변국들의 반응을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위성이 운영되고 나서 주변 해역의 긴장도가 오히려 낮아졌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건 최근 한 달간의 동중국해 해역 활동 분석이었어요. 의외로 각국 함정들의 움직임이 더 신중해져 있었습니다. 보시면 모든 나라 함정들이 더 예측 가능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어요. 서로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피하고 있다고 할까요? 박현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놀랐어요. 감시 시스템이 오히려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불필요한 오해나 충돌이 줄어든 것 같아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 더 신중해지거든요. 한국 정보당국 관계자가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저는 이런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중국 쪽에서도 흥미로운 반응이 있었어요. 한국의 방어 체계가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 위성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군사적 우위가 아니라 평화적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독도 관련 활동이 더 예측 가능해졌어요. 서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모니터에 보인 최근 해상 활동 패턴을 보며 저는 한국 위성의 평화적 영향력을 실감했어요. 모든 나라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현우는 겸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이룬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긍정적 효과를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현우가 제게 질문했어요. 저는 솔직한 심정을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에요. 군사기술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현실을 인정하자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저희가 추구했던 방향이에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투명성으로 안정을 만드는 것 말이죠. 저는 박현우의 철학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라서 오히려 가능한 접근법인지도 몰라요. 누구를 위협할 생각도 없고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니까요. 한국 관계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지혜를 느꼈어요. 작다고 약한 게 아니라 작기 때문에 평화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갈 예정이에요.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방어 시스템으로 말이죠. 제가 말하자 박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에요. 강하지만 겸손하고 안전하지만 평화로운 나라 말이죠.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봤어요. 이들은 기술로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귀국 전날 박현우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정부가 추가 예산을 확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조 원을 더 투입해서 초소형 정찰 위성 50기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에요. 저는 그 규모에 놀랐지만 동시에 한국의 신중한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큰 투자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목적을 잃지 않고 있었거든요. 50기면 어떤 수준의 방어가 가능한가요? 현재 2시간 주기에서 30분 주기로 단축돼요. 하지만 목적은 같아요. 우리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죠. 박현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일관된 철학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술이 발전해도 평화적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사기도 충분히 대단한데 50기라니.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걱정이세요? 주변국들이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현우는 이미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평화적 목적임을 계속 강조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할 거거든요. 관제센터로 이동하면서 박현우는 계속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의 신중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사기 위성의 궤적을 볼 수 있었어요. 대형 화면에 지구 모형이 떠 있고
그 주위를 작은 점들이 조용히 돌고 있었습니다. 저게 지금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는 위성들이에요. 조용하지만 든든한 파수꾼들이죠. 제가 직접 그 궤적을 따라가며 지켜봤어요. 위성들이 정확히 계산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보이지 않는 방패를 펼쳐놓은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정말 든든한 방어막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박현우는 뿌듯하면서도 겸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됐다면 보람이 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인들의 소박한 마음을 느꼈어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지만 목표는 여전히 가족과 이웃의 안전이었거든요. 50기가 모두 배치되면 한반도 전체가 든든한 보호막 안에 들어오게 돼요. 하지만 이웃 나라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운영할 거예요. 그 정도 범위라면 우리만 안전한 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투명성을 높여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게 목표거든요. 박현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성숙한 사고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들은 단순히 자국만의 안전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관제실 벽면의 시계를 보니까 위성이 서울 상공을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모니터에 서울 시내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 500km 상공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 어딘가에 한국의 평화로운 눈이 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갈 거예요. 누구도 해치지 않고 우리만 조용히 지키는 방어 시스템으로 말이죠. 박현우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진정한 평화의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버지니아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존 하퍼, 72세의 퇴역 육군 장성인 아버지는 1970년대 한국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왔다고 했지? 어땠니? 아버지가 계셨던 그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곳이 됐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아버지께 설명해드렸어요. 30cm 해상도 위성, 2시간 주기 방어 시스템, 그리고 평화적 활용 철학까지 말이죠. 내가 한반도에서 복무할 땐 그들은 우리 위성 정보 하나 얻어보려고 수십 번 요청서를 올렸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한국의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깨달았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갖게 된 거였으니까요. 당시엔 정말 모든 걸 우리에게 의존했어. 정보도 기술도 심지어 작전 계획까지도 말이야. 아버지는 거실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오셨어요. 1970년대 한국의 모습들이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느꼈어. 이 사람들은 언젠가 스스로 서게 될 거라고 말이야. 눈빛이 달랐거든. 아버지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인들이 품고 있던 꿈이 반세기 만에 현실이 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진 좀 봐라. 아버지가 가리킨 사진에는 젊은 한국 장교들과 함께 찍은 모습이 있었어요.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진 속 젊은 장교들의 꿈이 50년 만에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박현우 같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어받아 완성한 거였습니다. 당시엔 정말 어려워 보였지. 위성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난 기술과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해냈네요. 그래, 정말 해냈어. 그것도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평화롭게 말이야.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치 자식이 성장한 것을 보는 부모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만난 그 박현우라는 사람도 이 사진 속 장교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조국을 평화롭게 지키고 싶은 마음 말이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박현우의 진심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의 조용한 자신감과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대단한 건 기술을 개발하고도 겸손하다는 거야. 자랑하기보다는 책임감을 느끼더라.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진첩을 덮으며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한국이 이룬 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야. 진정한 독립을 향한 의지의 승리지. 그걸 직접 보고 온 내가 부럽구나. 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였습니다. 펜타곤으로 복귀한 첫날, 저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방문에서 확인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6번째로 자체 고해상도 정찰 위성군을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 보고서 첫 문장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이어 6번째였습니다. 이제 한국도 그 반열에 올라선 거였어요. 콜린스 국장과의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 수준과 전략적 가치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동아시아 지역 감시에서는 우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리적 근접성과 독자적 판단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전략을 수정해야겠군. 일방적 지원에서 상호 협력으로 말이야. 콜린스 국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 상공위성 이미지를 모니터로 바라보며 최종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30cm 해상도로 포착된 선명한 서울 시내 모습을 보니까 한국에서의 경험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주권은 지상에서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시작된다는 걸 나는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이룬 성취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진정한 독립을 쟁취한 거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한국의 50기 위성 군집 계획을 생각하며 저는 앞으로의 변화를 예상해봤어요. 30분 주기 감시가 시작되면 동북아시아의 모든 움직임이 한국의 감시망 안에 들어오게 될 거였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하늘에서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미국도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펜타곤 고위급 회의에서 저는 한국과의 기술협력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협력, 정보 공유가 아닌 정보 교환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과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하면 더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제안을 듣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박현우 수석 엔지니어와 같은 인재들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상공 어딘가에도 한국의 위성이 지나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감시받는 입장이 된 거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의 힘이 아니라 의지의 힘이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을 향한 굽히지 않는 의지 말이죠. 제 마지막 기록을 남기며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후배가 아니라 당당한 동반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은 이제 감시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눈으로 스스로의 하늘을 지켜내는 나라가 되었죠. 그 하늘 위에서 시작된 독립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자존의 상징입니다. 이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당신이 가장 놀란 장면이나 기억에 남은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세상을 감동시킨 한국의 이야기들을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